1시 30분 상황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정 SS 사실 저희가 주가 상승을 좀 보면서 정했지만 네. 상승 탄력이 둔화되긴 했어요. 그래도 눈에 띄게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종목이 있어서 첫 번째 대한항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륙 준비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항공주도 그렇고 여행주도 그런데 이제 백신 여건 움직임에 항공 여행주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 때문에 좀 같이 밀렸었거든요. 네. 이제 분위기 반전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반전은 이미 되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코로나 백신 이슈 자체가 조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일부 도시 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한 5천 명, 뭐 1억 명 이렇게 되는 정상적인 국가에서의 접종이 아직까지 더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속도감이 언제 붙느냐에 따라서 또 여행주들에 대해서의 관심도가 좀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백신 접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뭐 올해 코로나가 끝나지 않겠냐의 기대감들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주들 뭐 작년 하반기 백신이 출시가 되면서부터 꾸준하게 올라왔고 뭐 항공주뿐이 아니라 뭐 카지노라든지 혹은 뭐 여행 그 패키지 여행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주가도 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뭐 긍정적인 모습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을 놓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 인수 후에 통합 전략을 오는 사내에 네. 제출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전에는 항공주를 살 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어요. 왜냐? 그때는 여행 수요가 활발했기 때문에 네. LCC를 살까 아니면 대형 국적사를 살까 고민하고 또 그 안에서 대한항공 살까 아시아나항공 살까 고민했는데 네. 이제는 워낙 항공업계가 힘들다 보니까 네. 가장 잘 나가는 종목 하나만 보자. 대한항공 쪽으로 압축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엄밀히 따지면 네. 코로나 이전에는 LCC 항공사들의 주가가 더 좋았었죠. 맞아요. 왜냐하면 여행을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 대형 항공사보다는 오히려 LCC 항공사들이 조금 더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코로나 종국이 발생하면서 아예 여행 객은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각 그렇죠. 국가가. 그러다 보니까 LCC 항공사가 힘들어졌고 대한항공은 물론 다른 항공사 다 어려운데 대한항공이 유일하게 좋았던 것이 이제 물류, 항공 화물 쪽으로 해가지고 특화된 개편을 좀 했죠. 한시적이나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을 좀 반영시켰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이제 아시아나항공 솔직히 대한항공의 산업은행의 조직 개편 이거 안 낸다고 해서 취소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대한항공은 넘어간 상황이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규모의 경제는 이제 시작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코로나 전국 시대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줬다라면 만약에 이것이 해소가 된다라면 충분히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한 것들도 대한항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같으면 뭐 LCC 항공사를 살지 혹은 또 대형 항공사라도 아시아나를 살지 대한항공을 살지를 고민했지만 지금은 뭐 대한항공이 하나의 대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한 매력도는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조금씩 오르면서 무려 7거래 연속 상승 중에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분위기가 이미 반전됐다라고 평가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저는 가능하다.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네. 엄밀히 따지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장은 조정이에요. 가격 조정이 아니라고 해도 옆으로 행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항공은 오히려 1월 달부터 우상향을 했고 최근 들어서 약간 가격 조정이 발생했을 때도 대한항공은 크게 조정이 안 났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이지 시장이 흔들릴 때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일단 33,000원 그리고 뭐 중기는 한 4만 원대까지도 대한항공은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매수 가능하면 목표 주가 33,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대한항공 이륙 준비 시작이 됐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볼게요. 앞서 대한항공처럼 분위기가 반전되는 걸까 싶어요. 앞서 대한항공은 7거래 연속, 이 KMW는 5일째 상승 중인데 저가 매수 때문인지 사실 이 5G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른 것도 없는데 최근 시장에 왜 더 빠지는 거야 굉장히 답답해 하셨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급락세 나온 거는 나스닥
게 기술주 급락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채권 금리 상승, 뭐 오늘도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발생하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을 하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채권 금리 상승가 기술주들의 그 하락을 불러일으켰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국내 기술주들을 그 하락을 동반해서 불러일으켰고 또 하나는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런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지난 그 2월 말 한 2주 정도의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고요. 일단은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기술적 반등인 것이지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2월 급락에 따른 단기 반등이다. 은님께서 그러시네요. 5G 상승에도 그 전에 빠진 거하고 비하면 미미한 상승입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삼성전자가 캐나다 이동통신사 사스크텔에 5G와 4G LTE 이동통신 기지국가 가상화 코어 장비를 단독으로 공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밀어놨던 5G 수주가 네. 하나씩 계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해석을 네.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5G 수준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이제 시작점이고 각 국가별이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 전국 때문에 투자가 많이 지연됐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좀 몰아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여전히 중국에서 하웨이, 그러니까 미국에서죠. 미국이 아니라 뭐 글로벌 국가들이 하웨이 때리기 혹은 중국 때리기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KMW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최근에 많이 하락한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큰 틀에서 본다라면 네. 상단이 8만 원대, 뭐 하단이 한 5만 원대 박스권 흐름을 좀 한 2, 3년째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서 조금은 이런 뭐 안 좋은 시기에는 주가 수익률이 좋지 않겠지만 또 언제든지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온다면 주가는 언제든지 반등을 줄 수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지연된 수주들이 올해 들어오면서 많이 힘들어했던 고생했던 5G 투자자들에게 좀 희망을 가져다주고 수익을 가져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럼 KMW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신규 접근 가능할지 보유자분들은 지금 매도하기 좀 아깝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상단이 한 8만 원대, 하단이 6만 원대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한 7만 원대까지 반등은 좀 더 열려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받쳐준다라면 다시 한 7만 5천 원대까지도 충분히 반등 가능합니다. 만약에 오늘 FOMC를 잘 이겨내면서 네. 나스닥이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아마 나스닥은 제가 봤을 때 월말까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초까지 해서 14,000대까지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같이 오른다라면 저는 7에서 7만 5천 원대까지 KMW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목표 주가 7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KMW 확인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우성사료를 볼게요. 옥수수가가 30% 이상 올랐고 요즘 뭐 계란값, 대파값, 그래서 대파를 집에서 직접 키우는 대파 파테크 맞아요. 파테크가 또 유행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사료주들이 오르는 걸까요? 뭐 여러 이슈가 좀 있죠. 테마로 네. 좀 묶였던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곡물가, 특히 옥수수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사료주들에 대해서의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일으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또 하나가 이제 어찌되었든 지금 3월 달 들어서 시장에 화두는 인플레예요. 물가 상승 이런 것들도 역시 좀 이런 그 원재료를 수입해서 생산하는 가공하는 업체들은 네. 또 가격 상승으로 또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오늘 상승을 했는데 오늘 좀 과도한 사료주들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과도한 사료주들의 급등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침 시장에서 대형주들 그리고 대표하는 종목들이 좀 밀리다 보니까 오늘은 이 종목인가 보다 하고 이쪽 테마로 자금이 쏠리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음식료 가격이 오르고 곡물가도 오르는데 왜 이렇게 테마주들도 상승하는데 대표적인 음식료주들의 상승은 왜 더딘 걸까요? 이게 네, 경기 방어 역할도 할 텐데. 뭐 경기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원재료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그것을 가공하는 업체들의 실적이 늘어나는 게 절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로바로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게 어떤 겁니까? 휘발유 아니겠습니까?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 한 일주일 있다가 오르고 유가가 떨어지면 휘발유 일주일 있다가 내려져. 근데 다른 그런 가공 업체들은 가격을 바로 반영 못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 곡물 가격 옥수수가 오르다고 해서 오늘 사료값 올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점진적인 가격은 상승하겠지만 그 가격 상승하는 것이 결국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올리는 거면 실제 네. 매출은 늘어나도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든다. 오히려 물가 상승이 가파르다라면 기존의 업체들이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히려 적자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는 기업들이 오히려 알고 보면 그렇게 큰 수혜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 상승이 이루어져서 제품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 오뚜기라든지 뭐 CJ 제일지당이라든지 농심이라든지 바로바로 제품 가격 못 올리지 않습니까? 최근에 올리려다가 또 저지당했죠. 저지당하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그거에 대해서 1대1로 보면서 접근하시면 의외로 좋은 수익을 구사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성사료 좀 과하게 올랐다고 하니까 지금 매도할지 23% 급등 중이거든요. 네, 저는 뭐 당연히 매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사료주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요소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뭐 이런 상한가를 기록한다? 그럼 당연히 뭐 우성사료뿐이 아니라 현대사료 다른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 한 번 정도는 매도를 하실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간 다음에 지금 시장이 좀 너무 많이 빠져서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신 것 같아가지고 시장 점검도 해드릴게요. 마지막 상황실은 한국 맥널티입니다. 뭐 쿠팡에 이어서 이베이코리아도 매각하면 누가 인수하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인수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또 관련주로 묶이는 대표적인 테마주 골라주세요. 네. 일단 뭐 카카오는 철수를 했어요. 뭐 카카오가 가장 큰 인수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카카오는 뭐 자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게 SK그룹, SK는 11번가가 좀 있고요. 롯데, 그리고 뭐 MBK, 파트너스 등이 좀 전략적으로 좀 그 이베이 인수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네. 저는 뭐 솔직히 큰 게 뭐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베이가 매각된다고 해서 뭐 전체 우리 이커머스 시장이 몇 배로 붐업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쿠팡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베이를 갑자기 그 계정을 만들어서 활용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시장의 변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 이커머스 시장 또 이베이가 또 매각이 되면서 또 관련된 기업들을 좀 찾아본다면 실질적인 뭐 수혜가 있는 기업들을 본다라면 카페24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그런 플랫폼을 좀 제공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셀트럴뱅크 같은 경우는 결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베이가 좀 그 사용자 많아진다면 수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 그 사용자 많아지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맥널티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전에 쿠팡 관련주도 약간 눈치 보기처럼 네. 떨어질 때 확 떨어지고 오를 땐 갑자기 상승하고 네. 그랬거든요. 이베이코리아 관련주들도 그렇게 눈치 보기를 해야 될까요? 가격 전략은요? 그렇죠. 뭐 한국 맥널티 오늘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때도 말씀드렸어요. 쿠팡은 그나마 뉴욕 나스닥 상장이라도 있죠. 네. 이베이는 그냥 매각하는 거거든요. 매각하는 거랑 한국 맥널티의 매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전혀 연관성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시장이 좀 정체되면서 특히 이런 이커머스 시장이 단기적인 테마가 형성된 거에서 편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적극 매도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추가된 상황실은 시장 이야기 좀 해볼게요. 사실 시장이 막 그렇게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것만큼 급락은 아닌데 요즘 계좌가 그래요. 지수가 올라도 내 종목은 빠지고 조금씩 수익을 네. 갉아먹다가 어느덧 보니까 손실로 돌아선 그쵸. 종목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하는 심리일까요? 왜 하필 또 코스피가 더 많이 빠질까요? 뭐 이런 제일 투자자들이 그 수익률이 안 좋을 때가 행보세, 기간 조정일 때예요. 맞아요. 만약에 그런가 봐요.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 뜨거라서 그냥 겁나서 그냥 매도를 해버리거든요. 네. 근데 행보세는 에이 내일 오르겠지. 지금 물리면 아예 뭐 안 빠질 거 하면서 계속 버티다가 하다가 슬근슬근 가랑비 옷 젖듯이 수익률이 안 좋아지기 때문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한 3개월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주가 그거에 대한 마지막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외국인들 선물에서 10,000계약 정도, 거래소도 한 5천억 넘게, 코스닥도 1,200억 넘게, 뭐 미니 선물도 한 2,000계약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강한 하방을 외국인들이 좀 보고 있는 것인데, 그 강한 하방이라고 하더라도 단기 하방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외로 저는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 형성된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적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미국 시장이요. 그렇다면 코스피도 저는 뭐 3,0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3,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좀 물타기 매수를 하시거나 너무 주식 비중을 지금 확 높이는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정말로 그 매물대 돌파를 확인하고 나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담아도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한 2, 3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 좀 더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휘청거리는 배경 속에 어제 그 폭스바겐발 악재 네. 때문에요. LG화학도 여기서 밀려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오늘마저는 5% 넘는 하락을, SK이노베이션도 약세. 이들이 빠지다 보니까 뭐 포스코케미칼, LNF, 코스닥 시장에 안에 있는 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밀리고 있어요. 이 종목군에 대해서 유창희 대표님이라면은 지금 보유자분들 손실로 전환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매도 안 하고 좀 길게 볼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좀 버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뭐 원통형으로 좀 변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지금 원통형을 당장 공급을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도 내년 뭐 올해 내년이 아니라 한 2023년 뭐 이런 식으로 전망에 이게 놔둔 것도 네. 일단 노력을 전환시키겠다라는 것이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모든 제품을 원통형을 바꾸는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저는 파우치형이라든지 또 그 사이에 또 고체형 또 전지라든지 혹은 수소차라든지 계속 뭔가는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시장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급락세가 나온다라면 저는 좀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를 하시든가 혹은 뭐 추가 매수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 하락에 대해서 좀 견디신다라면 뭐 다시 매수가는 오거나 혹은 좀 더 좋은 가격대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각형 배터리로의 또 전환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네. 2023년부터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악재는 일시적일 수 있다. 버텨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또 2시 30분에 상황실에서 시장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